안면거상이라는 건 뭐냐면 예뻐지기 위한 수술이 아니에요. 젊어지기 위한 수술인 거지. 그러니까 안면거상을 했을 때 얼굴이 부자연스럽다. 그건 수술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노브라이 성형외과 김창현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안면거상 수술 받고 실패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원장에게 다시 좀 상담을 오시나요? 빠르면은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병원에 상담 전화를 하는 환자도 있고 몇 년 있다가 오는 환자 다양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수술을 하면 자기의 고민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환자들은 수술하고 일주일만 돼도 이거 아닌데 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바랬던 기대가 안 될 것 같다는, 아무리 부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은 일주일 전부터 상담 전화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부기가 빠지고 모양이 자리를 잡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수술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재수술을 고려한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요. 6개월 이상이 되면 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했을 때 이제 이 수술 부위 전체에 절개선에 흉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박리가 이루어진 모든 부분에 흉 조직이 생기고 그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과정을 흉성숙이라 그래요. 그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 흉 조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술을 하는 거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재수술을 바로 하고 싶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충분한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께서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런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빠른 건가요? 안면거상을 받았는데 얼굴이 너무 전반적으로 이상해 보여.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여. 그런 점을 느끼면은 바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술하기는 어렵고 6개월 뒤에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만약 수술을 한다면 흉 조직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 최소한 수술하고 3주 이내로 바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흉 조직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면 실제로 일주일, 2주일 때 느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또 자리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고 경과를 보자라고 전화로 안내를 해요. 그럼 이렇게 수술을 했다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환자분의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걸 안 받아서 그렇게 생기는 건가요? 자, 쌍꺼풀 수술했어요. 쌍꺼풀 수술하고 관리해요? 붓기 먹는 거나 붓기 차 먹는 그거 먹는다고 결과가 달라지나요? 회복 기간에는 조금 단축은 시켜줄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수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붓기 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뭐 일주일, 2주간 뭐 붓기 빠지는 약이나 주스를 먹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안면거상도 똑같아요. 수술만 정확하게 해놓는다면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수술하는 자들은 관리가 필요 없어요. 미용 성형하고 다르게 왜 안면거상만 관리가 필요하나요? 얼굴에서 시행된 똑같은 미용 성형 수술인데 수술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모든 거는 시간이 해결해요. 그 시간 해결하는 거는 부기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잡아가는 과정인 거고, 그 과정을 무슨 관리를 통해서 해줄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형외과 보니까 수술하고 우리는 사후 관리까지 되게 꼼꼼하게 해준다. 수술을 잘 해놓으면 그런 게 필요 없겠죠. 그렇게 사후 관리까지 다 받았는데도 왜 재수술을 할까요? 수술을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은 제가 손으로 가린 요만큼의 개선, 불처짐을 좋게 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최소한 2년 이상은 이 부위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게끔. 실제로 그렇게 해준 환자들이 나중에 최고의 만족도를 얻고,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수술하고 자기는 관리 목적으로 울세라를 열심히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글쪼글 쳐져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안면거상을 했는데 왜 또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재수술을 위해 상담을 오는 환자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수술했는데 얼굴이 없던 부분이 더 패여 보여요. 귀가 칼귀가 됐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면거상 처음 수술이건 재수술이건 내가 왜 안면거상을 받는지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왜 안면거상을 다시 받고 싶은지 그 이유를 환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게 환자한테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하고 이렇게 없던 부분이 패였어요. 패이면서 오히려 여기는 더 볼록하게 처진 것 같아요. 오히려 어금니를 꽉 깨물면 이 부분만 이상하게 더 볼록 튀어나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안면거상은 다른 수술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한 의사가 그 문제점을 들었을 때 그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수술을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는 재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했던 환자를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들어가서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본인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들어갔는데도 그 원인이 내가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더 뒤집어 가서 환자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제일 처음에 왜 안면거상을 받고 싶었냐고. 근데 지금까지 쭉 재수술의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점은 수술 전부터 예측은 돼요. 그거를 수술하면 실제로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다 해결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한테 처음부터 이거 100% 좋아진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문제점으로 수술을 하면 95%의 확률이라도 5%가 안 됐을 때 환자는 잘못된 수술을 받아들이는 거고, 근데 이거는 100% 좋아지는 거니까 이거를 목표로 삼고 수술을 하게끔 재수술을 설명을 하죠. 재수술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건 좀 어떤 편인가요? 일단은 신뢰도가 많이 없어요. 한번 자기가 망해봤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갖지 않고 본인이 알고 싶은 바만 계속 물어봐요. 이거 좋아지냐만 계속 물어봐요. 재수술을 하더라도 처음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의사가 내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의사인지, 그리고 나한테 최선을 다해줄 신뢰를 줄 수 있는 의사인지,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재수술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첫 수술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재수술이건 두 번째 하건 세 번째 하건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수술하는 환자랑 동일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 환자분들께서 재수술을 할 때 걱정도 많으시잖아요. 실패 없는 병원을 고르려면 어떤 병원을 골라야 될까요? 계속하는 얘기지만 신뢰가 중요해요.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증거로 환자 사진이라든지 그런 증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몇 달, 몇 년 된 사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냥 무조건 환자가 원하는 답을 바로바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사보다는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해봐야 하는 거는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의사가 설명한 그대로의 결과를 증례로서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이 의사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